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자 국채 수익률이 급상승하면서 증시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4% 하락한 25,520.96에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12% 떨어진 2,762.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96% 하락한 7,240.95에 마감하며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노동부는 2018년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 결과인 17만 7천 명을 크게 웃돈 것입니다. 실업률은 4.1%로 4개월째 같았습니다. 이는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1월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12월보다 9센트 오른 26달러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임금도 1년 전보다 2.9% 상승했는데 이는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기업들의 수주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1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1.5% 증가였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 공장재 수주는 2016년보다 6% 증가했습니다. 이는 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의 견고한 소비와 개선된 기업 투자가 지난해 공장재 수주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5% 하락한 65달러 4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생산 증가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가늠하는 원유 채굴 장비는 765개로 전주보다 6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장중 하락폭을 확대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안팎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발표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장기 국채금리가 4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상황도 함께 봐드리죠. 지난주 초에 코스피는 2,60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2% 가까이 밀리면서 2,52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 분할 소식을 전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2월 5일입니다. 월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알아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봅니다. 2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 분할 소식 이후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진단해보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드립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만큼 변동성이 참 컸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랬는데요.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주요 사항 점검해 주시고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시장 금요일 조금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됐다라는 부분. 바로 이어지면서 그날 저녁이었죠. 토요일 새벽에 다들 주식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미국 시장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의 하락 그리고 미국 시장의 하락 유로존 시장의 하락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유로존 시장 역시 글로벌 시장 모두 통화정책의 변화 그리고 통화정책의 상당 부분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 FOMC 회의 이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FOMC 회의 이후 일단 시장은 다소간 좀 통화정책에 주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소간 좀 위협적인 다소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장의 행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기관 수급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외국인 지난주만 해도 한 1.2조 원, 1.3조 원의 순매도 기관 한 3천억 원대 3천억 원 조금 좀 못 미치는 순매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를 한 가지를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소식이 바로 시장 내에 알려지자마자 삼성전자 순식간에 5%, 7%, 10%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당일 마지막 종가는 마이너스 4,000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소위 말하는 액면 분할의 소식이 시장 내에서 한껏 10%가 넘는 일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오는 시가총액 300조가 넘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하루 만에 10%가 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상당히 큰 깜짝 이벤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를 놓고 시장에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그러면 그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패턴, 매매 패턴은 어땠느냐? 다소한 좀 매도세로 일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물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상당 부분. 하지만 일단 무게 중심은 매도 쪽으로 쏠렸다라는 부분.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따져보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1.3조 원의 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차군단 내지는 시가총액 대형주의 가장 큰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의 순매수. 다소간 좀 순환매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하는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다소간 좀 비중 조절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반면에 덜 올라섰던 종목군들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중심의 순환매 양상이 지난주에도 여전히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매도를 조금 좀 키워나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결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를 많이 높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주식을 팔 때는 지금 FOMC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뉴스에 파는 것이 아니라 FOMC가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인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가 바로 주식을 팔아야 될 관점이다라는,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얘기는요, FOMC마저도 오히려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때일 것이다라는 부분. 네.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FOMC에서도 지금 현재의 경기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서 다소간 좀 시간적인 시차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 펀더멘털 상으로 지금 현재 전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가의 급락, 하락, 시장의 하락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이러죠. 미국에서는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전반적인 하향 조정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둔화 과정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근데 여기에 다른 뉴스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4분기 실적, 소위 말하는 미국 내에서 팡 주식들의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1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면 바로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모멘텀 둔화 쪽이 아니라 실적 시즌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관점이 상당 부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FOMC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 이번 주가 이제 5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실적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 이제 미국 FOMC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내에서 순환의 어떤 모습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상당 부분 미국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의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서서히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중국 쪽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서서히 관심 부분을 높여야 될까?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 올림픽이 이번 주 말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평창 올림픽, 사실상 미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이 아니냐. 평화, 소위 말하는 북한과의 갈등 해소,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갈등 해소의 어떤 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 따라서 평창 올림픽, 사드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난 2일에 한중 경제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물론 한중 경제장관 회담, 중국과의 어떤 사드 갈등 해소에 또 하나의 이제 또 단추를 풀어내는 그런 어떤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평창 올림픽과 연결이 되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을 시장 내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에 대한 관심은 조금 좀 아래로 조금 좀 내려가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G2 중에 반대편에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죠, 2주 전 중국의 지난 4분기 GDP와 중국의 일단 2017년 GDP 7년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6.9%의 성장률로 다시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에 바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 개선이 아니라 이제 신흥국까지도 함께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잠시 후에 제가 우리 시청자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FOMC에 대한 이번 시장에서의 다소간 좀 어떤 그 긴축에 대한 조금 좀 시장 내 관심이 지난 과거보다도 조금 더 뜨겁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물가라는 부분, CPI와 PPI 쪽에 상당 부분 관점이 쏠려 있다라는 것. 시청자님,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도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물가 상승은 통화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지난 주말이었죠. FOMC 회의 이후 FOMC 회의 발표하면서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오히려 다소간 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다소간의 좀 걱정거리로 다가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증권시장 내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 물가 상승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죠. 물가 상승의 바로 배경,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다라는 부분. 예. 그러다 보면 여기서 당연히 또 관련된 그런 산업군들이 이제 떠오르게 될 것이고, 예. 화학이나 정유나 뭐 경기 민감재 쪽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그 그림들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월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 장세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자, 2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과의 동조화 되는 업종이 있고요. 예. 비동조화가 나타나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IT 업종은 상당 부분 잘 나가죠. 근데 IT 업종에서는 다소간의 좀 비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미국에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어떤 그 단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조정 양상,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의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바로 4분기 실적과 바로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4분기 실적이라는 것, 다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질 않으면 1분기에 대한,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없다라면 그 주가 모멘텀은 바로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이죠. IT 같은 경우 팡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 계속해서 시장 내 기대감이 일으켜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다소간의 차익 매물 출회 기간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바로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소위 말하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 시장 내에서의 IT의 대표,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왜 계속되는, 지난주만 해도 연일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예. 이런 부분들, 결국은 애플발 IT 쇼크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OLED 부품주 논란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이제 1분기 실적 정점이 아니냐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몸의 실적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애플향 OLED 매출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10, 다소간 좀 판매 부진, 시장 내 전망이 되면서 일파만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부품주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내에 있는 가장 큰 삼성전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바이오와 삼성전자, IT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성장 모멘텀, 성장주 중심의 시장 모멘텀이 밸류에이션 중심의
시장 모멘텀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관심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외국인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정부 정책 모멘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평창올림픽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드는 뭐 중국이라는 것 한 가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사드 갈등 해소라는 것. 두 번째가 5G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절대 띄워놓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2월에 미칠 시장 내 영향,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호재 전체적으로 이제는 중국까지 포함된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라는 것. 두 번째,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KLX 지수 300 지수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2월 5일부터 런칭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수급 개선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고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물가 상승과 달러화의 약세. 일단 지난 주말 달러화 일단 일시적으로 좀 강세 국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화가 강세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라는 일시적인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그 시장 내 이슈, 시장 내 노이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악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악재는 저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국의 세제 개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양도세 강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7월부터 실시를 할 예정, 입법 예고를 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어떤 그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다라기는 일단 뭐 다소간에 좀 조정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진행은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를 놓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매력 다소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세제 개편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같은 애플 컴퓨터와 같은 삼성전자, 같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라고 할지라도 세금의 수준이 다르다. 법인세의 수준이 다르다. 미국은 기존 35%에서 21%로 법인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오히려 순이익률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삼성전자는 3천억 원이 넘는, 이익 규모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 더 내는 42%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EPS 측면에서 같은 이익을 만들어내더라도 EPS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EPS는 바로 PR에 연결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EPS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면 PR은 거꾸로. 만약에 삼성전자의 PR이 20배라면 애플 컴퓨터의 PR은 10배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단순적인 어떤 그런 계산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미국의 세제 개편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미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연말 소위 말하는 그가 만들어낸 세제 개편안 통과된 부분들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간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또 하나의 넘지 못할 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국가별 프리미엄, 소위 말하는 주가 프리미엄도 여기서 또 한 차례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그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월 시장에 악재가 될 내용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IT 대표주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 분할 소식을 전했는데 당일에만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갔었고요. 또 주가 올라갔던 거 다 내놓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4%대 급락이 네. 또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액면 분할이 과연 무엇일까? 뭐 다들 이미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 액면 분할을 보시면서 액면 분할이 사실상 이게 주가에 있어서는 착시 효과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 다들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유동성의 확보, 유동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가 거래될 걸 50주가 거래되는 50대 1의 액면 분할 이런 부분들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찌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화폐 개혁하고도 한터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화폐 개혁을 하면 일시적으로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합리적인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시장 늘어났던 소비는 다시금 줄어들게 되는. 통상적으로 상당히 정부가 그 어떤 그 우려감, 그 경기 침체의 우려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인플레이션이 소위 말하면 급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장 내 충격파를 던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화폐 개혁이다라는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커런시 디노미네이션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액면 분할도 이 부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 사실 펀더멘탈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EPS도 안 변하고요. PER도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ROE도 안 변하고 매출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주가의 액면만 변한다라는 부분. 그냥 말 그대로 EPS 그대로 PER도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의 착시 효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을 떼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자리에 왔습니다. 착시 효과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왜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이제 저는 착시 효과는 그 당일날 모든 어떤 그 상황이 끝났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 이유. 일단 1분기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해서 가속화되었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애플의 아이폰 10 판매 부진이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10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건 전망. 불거졌다라는 부분. 세 번째, 글로벌 금리 인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리 인상 기조. 성장주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고퍼주에 대한 관심 다소간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세법 개정안과 한국의 세법 개정안이 그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한국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간에는 분명히 격차를 조금 더 세법 때문에 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소위 말하는 피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경쟁자들을 놓고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서 주식을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피어 밸류에이션을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 이 부분보다는 미국 기업에 대한 관심,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당연히 나타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40%의 법인세를 내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21%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라는 부분. 상당히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더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런 대형 외국인들이 많이 사놓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종목군 대형주들보다는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기관의 비중이 확대나갈 가능성이 높은 KLX 300에 포함이 되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있죠. 외국인들의 양도세 강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대형주는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제는 통화 정책의 시나리오가 최소 금리 동결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로 바뀌었고, 또 통화 긴축 속도 역시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통화위원회를 하게 되면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냐,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는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둘 중 하나로 이제 벌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현재 경기가 좋기에 통화정책 당국에서 조금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제 거꾸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쪽으로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근데 지난 이제 주말에 나타난 FOMC 회의에서 단 한마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그 대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 물가 상승.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물가 상승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요. 달러 약세가 되잖아요. 달러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수입 물가는 바로 그 나라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에 긍정적으로 인상이라는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요. 수출 가격이 상승을 하게,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하락을 하는. 예. 이 부분은요,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을 약달러 정책으로 바꿔놓게 되면서 다시금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통화 정책과 아주 달러화 이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개선이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 관련주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물가 인상이라는 한 단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를 보실 때는요,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물가 상승과 관련된, 물가 인상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크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는 말씀을 드렸던 통화 당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요국들이 다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통화 기조가 변화되고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시장 다시 줄서기를 하게 될 텐데, 소위 말하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금은 좀 가치주에 대한 관심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관심 부분이 다소간 일시적으로 좀 중국 쪽에 대한 관심으로 서서히 이동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 우리 시장에서는 그 물꼬가 아마도 이번 주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요, 코스피 시장은요,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이나 정유나 철강 그리고 소위 말해 비철금속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소외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됩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두 번째 정부 정책 수혜주, 뭐 블록체인이랄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랄지 5G랄지 자율주행이랄지, 그리고 세 번째 평창 올림픽이 이번 주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과연 어떤 함축적인 시장 내에서 큰 의미를 갖는지 이 부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좋은 투자 수익률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 갖고 투자 전략자 보시면 좋겠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전일 거래일이죠. 네, 굉장히 매도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우선 뭐 무리한 추격 자체는 자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우선은 얘네들 보합 구간에서 벗어나는 구간들이 방향성이다 이렇게 봤었죠. 자, 그래서 시가가 시작된 이후에 지지력에서 매수를 잠깐 받았었고요. 개인들이 여의치 않아서 짧은 손절을 두고 다시 매도로 전 물량들 돌려서 그대로 328.50, 그 다음에 327.50, 327 지수 확인하는 것까지 강력하게 홀딩한다. 그래서 매도 쪽으로 길게 쭉 수익을 낸 상태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야간장에 324 지수까지 확인이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과도하게 무리하게 334 지수가 깨진 이후에 10호가 밀렸다는 거죠. 자, 무리한 추격 배팅보다는 저항 반등 시 반등 매매가 오히려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은 330 지수 일봉상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들 330 지수 이상부터는 반등 매도 관점이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은 318점 50부터 319 지수까지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격 매도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무리스러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매도 포지션들 다 올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금 지지력 저항을 받아내는지 볼 거고요. 야간장 때 이미 이 자리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저항점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보다는 지지 저항 확인한 후에 매매가 유리하겠다. 명확한 거는 반등이 330 지수 이상에서부터는 한번 매도 관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급락들이 세진다면 320 지수 아래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 돌리셔도 좋겠다. 단 오전 중에 무리한 매도 배팅을 하지 마시라는 이유는 얘네들 하방 경직에 지지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가 어디서 시작되든 장중 매도세는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매도 빠지려 하더라도 장중에 한 2% 정도의 반등 이후에 매도로 빠질 수가 있지 바로 오전장부터 빠지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장엔 보합권 매매에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오후장에 추가 매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지지력 매수 이렇게 위아래로 치는 매매가 오늘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은 이상이고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먼저 짜주셨고요. 이제 해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달러가 약 강세를 보였었죠. 주요 상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상품 시장 또 주식 시장 함께 봐주셨는데 봐주십시오.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해외 선물 시장도 저번 주 저희 큰 수익 냈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까지도 신규 배팅들까지도 크게 수익을 냈고요.
자, 관점은 이랬습니다. 얘네들 부합 바운더리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눌림 매수를 계속적으로 지향한다 그랬죠. 자, 금요일 날 얘네들이 오전 중에 또 다시 저가 확인이 있었습니다. 자, 제 관점은 이랬었죠. 저가 깨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얘네들은 반등한다 보고 급락이 있더라도 반등한다 본다. 그래서 전체 같이 하신 분들과 얘네들 매수 반등을 노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 FX 우선은 얘네들 큰 저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매도 배팅 드렸고요. 그 다음에 휩소는 있을 수 있으나 얘네들 1월 24일, 25일 고가 넘어가는 걸로 보지 않는다. 짧은 구간 입절을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그대로 홀딩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갔다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매도 관점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아시아 유럽장에 다시금 반등 주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고요. 관점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홀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데 타 경제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날 새벽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녁 때 이미 10시 넘어가기 전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자리를 다시 끼어들어왔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매매는 이럴 거라고 봅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서는 우선 다시 보합권 중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보합권 매매가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25300 한마디로 위아래 고점을 좀 더 열고요. 그 다음에 저점도 좀 더 낮춰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은 이 구간 내에서 저가나 고가를 깨지 않는 부하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위아래 추세 상단부, 그 다음에 하단부를 그대로 여시고요. 확산 부합에 부합권 매매를 한다. 한마디로 다시 달러 인덱스가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부합이죠. 그렇다면 1월 말부터 부합인 자리들 아직 2월달 넘어가서도 아직 부합이다. 그 다음에 칠 수 있는 자리는 저가 깨지 않는 기준으로 싸우고요. 그 다음에 고가는 넘어가더라도 89.660대 저항을 두고 싸운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이 구간 부합으로 싸울 생각이고요.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합권들 지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전일 거래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5.50까지를 열어놓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얘네들 수익이 작게 주는 걸 보고 얘네들은 66.30까지를 분할 대기하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갈 걸 감내하고 싸울 사람만 롱포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히 66.30 맞았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매도 관점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날 급락을 주면서 큰 수익을 줬었고요. 거의 150핍 이상의 수익을 줬기 때문에 한 계약으로 거의 2,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네들 추세를 깼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을 그대로 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66.30대를 저항으로 두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에서는 약간 추세를 앞당겨서 65.5060대부터는 전략적인 매도 관점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30 저항을 열고 실제 매매는 65.5060대부터 공략 들어간다. 이것도 생방송에서 또 한 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재반등에 지속적인 매도, 반등 매도 관점을 열시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64.7080 저가 부근에서 추격 매매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유럽장 부합을 보시다가 하방을 추가적으로 뚫고 가는지를 본다. 저희가 매도 추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왔었기 때문에 중간 반등에 다시 매도 관점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도 여전히 달러 인덱스와
같은 관점이었겠죠. 중간 움직임들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다르게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지지되면서 골드가 힘을 낼 수가 없겠죠. 안전자산 중에서 달러도 기축통화로 굉장한 안전자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골드는 급락을 했고요. 같은 수익을 똑같이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134700 0.0자리를 이 자리를 저항을 드렸는데요. 전 저항점 강한 자리고요. 실제 매매는 이 구간들 저항부터 진입이 들어가야 될 거다. 그래서 단타분들은 특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대응을 어렵다 하신 분들은 윗구간 다시금 1347지수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공격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수익을 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시는 중수 이상 분들은 좀 더 빠른 구간들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가에서는 여전히 쫓아간 매매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저가를 깨지 못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1333지수 지지력을 예상하고 윗구간 반등 시 매도, 그 다음에 눌림에서 매수에 짧은 손절, 아시아 유럽장은 보완 매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장부터는 다시 재반등 시에 고점에서 눌러서 다시 저가는 깨지 못하더라도 보합권으로 드는 매매, 이렇게 유지를 하신다면 아시아 시장 유럽장 섹션만 잘 이해해서 하신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아무래도 보합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무리스러운 그림이나 배팅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주 동안도 잘 매매들 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꼭 힘쓰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